중국에서 충격적인 문화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쓰면 가족이 체포됩니다. 소녀의 말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내 위구르인과 티베신들의 언어가 강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인도 다람살라에서 만난 19살 두 소녀가 K-팝과 한글로 시작한 비밀 프로젝트가 국제적 감시망을 뚫고 억압된 민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축복한 이 위험한 문화 저항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펜마초에둡 인도 다람살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19살 티벳 소녀입니다. 아버지는 망명 티벳 정부의 문화부 고위 간부시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티벳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통해 고향을 그려볼 뿐이죠.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같이 기숙사 도서관에서 티벳어 고문서 번역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319호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음악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이게 무슨 음악이지? 호기심에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강렬한 비트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노래가 흘러나왔고 방 안에선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와! 위구르인 소녀 아이굴이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짓은 자유롭고 당당했어요. 제가 항상 지녀온 티벳 소녀로서의 단정함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이굴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들어올래? K-팝 좋아해? K-팝이 뭐야? 제 질문에 아이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라고? K-팝을 모른다고? 어디 살다 왔니? 화성? 부끄러움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그냥 전통 티벳 음악만 들었어. 아이굴은 제 손을 잡아 끌며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잘됐다. 너는 티벳 사람이고 나는 위구르인이야. 우리 친구할래? 내가 K-팝의 세계로 너를 초대할게. 특히 BTS. 그들은 정말 대단해. BTS? 그게 뭐야? 아이굴은 흥분으로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오마이갓. 네가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엄격한 티벳 전통의 세계에서 한 걸음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났어요. 아이굴이 보여준 BTS라는 한국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그들의 음악, 춤, 패션 모두가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첫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그 후로 매일 저녁 수업이 끝나면 아이굴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K-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아이굴은 저에게 블랙핑크, 트와이스, BTS 같은 그룹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어요. 이 노래 가사가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어느 날 저는 BTS의 스프링 데이를 들으며 물었어요. 가사가 궁금했거든요. 나도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이 앱으로 번역해 볼 수 있어. 아이굴이 보여준 번역 앱에는 노래의 의미가 나와 있었어요. 봄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다림에 관한 내용이었죠. 봄날. 티벳에서도 오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길고 긴 겨울이네. 제 말에 아이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나도 알아. 위구르인들도 마찬가지야. 내 가족은 신장에서 탈출해야 했어. 그곳에선 우리말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굴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신장을 탈출해 인도로 오게 되었는지, 중국 정부가 어떻게 위구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 하는지.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티베tin들도 비슷한 상황이야.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 다람살라지만 티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학교에서도 중국어로만 가르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K-팝 팬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지닌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죠. 비밀 K-팝 팬클럽을 만들자. 우리끼리만 해. 아이굴의 제안에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우리는 학교 빈 교실에서 몰래 모여 K-팝 안무를 배우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둘이서만 비밀스럽게 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지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도서관에서 티벳 문화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죠. 이 책에서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고 지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지원이 필기하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죠. 이 글자들은 뭐예요? 너무 예쁘고 독특해 보여요. 아, 이건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름다운 문자가 제 민족의 목소리를 지키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27살인 지원 언니는 도서관 한 구석에서 저와 아이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한글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양에 매료되었죠. 이건 가이드로 만들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글자의 모양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었대요. 지원 언니가 종이에 기역, 니은, 디귿 그리며 설명했어요. 와, 정말요? 그럼 이건 뭘 본떴어요? 아이굴이 이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목구멍의 모양을 표현한 거래요. 발음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죠.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요? 펜마는 펜마. 아이굴은 아이굴. 지원 언니가 쓴 한글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이름이 다른 문자로 쓰여 있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티벳 문자로만 보던 제 이름이 이렇게 간결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니. 한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만드셨어요. 500년도 더 전의 일이죠. 그 당시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백성들을 위한 문자라니. 정말 멋진 왕이셨네요. 제 말에 지원 언니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정보를 흡수하며 저는 티벳 문자를 생각했어요. 우리 문자는 13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너무 복잡해서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죠. 그래서 많은 티벳 젊은이들이 자신의 언어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아이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위구르 문자도 아랍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정말 배우기 어려워요. 요즘은 중국이 위구르인들에게 한자를 강요하고 있고 지원 언니는 우리의 표정을 읽었는지 K-팝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사를 따라 읽으며 한글의 발음을 배워갔죠. 그렇게 시작된 한글 공부는 우리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배움이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줄은요. 할아버지 롭상 림포체의 서재에서 오래된 팁에서 경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어요. 1000년이 넘은 경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죠. 펜마, 이 경전은 톤미 삼보타가 만든 티벳 문자로 쓰인 최초의 불경 중 하나란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낡은 경전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그분의 손가락은 오랜 세월 경전을 다뤄온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죠. 할아버지, 티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경전을 읽을 수 있나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단다. 티벳 학교에서는 중국어로만 가르치니까. 몰래 티벳어를 가르치는 스님들은 체포되고 우리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어. 그날 저녁 아이굴의 방에서 K-팝을 듣던 중 그녀의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잠시 음악을 껐어요. 그녀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들어오자 아이굴은 갑자기 위구르어로 대화를 시작했죠. 부드럽고 음악적인 위구르어의 억양이 제 귀에 신선하게 들려왔어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문득 아이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물었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이굴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르무치에 있는 삼촌 소식이 왔어.
위구르어 시집을 출판하려다 체포됐대. 아무도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우리 동네 학교에선 위구르어 수업이 완전히 사라졌대.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과 대화할 언어를 잃어가고 있어. 그때 지원 언니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 얘들아. 혹시 이거 읽어볼래?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이야기야. 책 표지에는 일제강점기 한글 수호 운동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책을 펼쳤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했어요.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했죠. 지원 언니의 설명에 아이굴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보존했어요. 주시경 같은 학자들이 한글 맞춤법을 체계화하고 말모이라는 한국어 사전을 만들었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언어를 지키는 방법을.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울려 퍼졌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펜마, 아버지께서 내일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신대. 우리도 같이 가도 된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아이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죠. 특별한 분이라니? 달라이 라마야. 아버지가 티벳 망명 정부 고위 관리시니까 가끔 뵈신다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셨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달라이 라마는 티베tin에게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신적 상징인 분이에요. 저도 10살 때 한 번 뵌 적이 있지만 그땐 너무 어려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럼 지원 언니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버지께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 셋은 다람살라의 티벳 망명 정부 본부로 향했죠. 가는 길에 지원 언니는 계속 설렘에 차 있었어요. 와, 믿을 수 없어. 내가 연구하는 티벳 불교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뵙다니. 본부 건물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의 검문을 받은 후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방 안에는 이미 여러 티벳 고위 관리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모여 있었고 곧 작은 문이 열렸어요.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오십니다. 모두가 일어나 공손히 합장했어요. 82살의 달라이 라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장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과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짧은 강연에서 달라이 라마는 고통 속에서 희망 찾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중국에 대한 증오가 아닌 이해와 자비를 강조하신 점이었죠. 강연이 끝난 후 아버지가 우리를 달라이 라마께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들은 제 딸 펜마와 친구들입니다. 특히 김지원 씨는 한국에서 온 학생으로 티벳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왔군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35년간의 일본 점령 후에 결국 독립을 쟁취했고 오늘날 세계에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있죠. 지원 언니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저희 나라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요즘은 한류라고 해서 K-팝,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는 미소 지으며 아이굴을 바라보셨어요. 당신은 위구르인이군요. 당신의 민족도 큰 고통을 겪고 있지요. 아이굴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눈에 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낼 영웅이 필요합니다. 티벳과 위구르에도 그런 영웅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아이굴이 갑자기 말했어요. 제가 위구르의 주시경이 되고 싶어요. 달라이 라마의 눈이 궁금함으로 빛났고 지원 언니가 재빨리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주 고귀한 목표군요. 그때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티벳의 주시경이 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원 언니는 이제 단순한 K-팝 가사 번역을 넘어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었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교실 한쪽에 모여 앉아 지원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티벳 문자와 비교해 보았어요. 우리 문자는 아름답지만 무척 복잡했거든요. 모음은 더 철학적이에요.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조합했대요. 이것들이 자연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굴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모양들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한글의 천재성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기본 글자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죠. 지원 언니는 칠판에 다양한 한글 글자를 써가며 설명했어요. 그러다 문득 역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국어로 된 신문과 책은 다 압수됐죠. 한국인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고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특히 주시경 선생님 같은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맞춤법을 연구하고 표준화했죠.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어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언니, 우리 팁에서를 한글로 적을 수 있을까요? 지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한글은 사실상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됐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종이를 꺼내 팁에서 단어 몇 개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타시델레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하자 지원 언니는 그 소리를 한글로 적어보았죠. 타시델레. 타시더레로 적을 수 있겠네요. 그걸 보는 순간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굴도 신이 나서 위구르어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지원 언니는 그것들을 한글로 표기했어요. 야크샥 무선 감사합니다. 야크샥 무선이 되겠네요. 아이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흥분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우리 언어를 위한 한글 같은 것이 필요해.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봄 방학 프로젝트로 뭘 할까? 기숙사 카페테리아에서 아이스티를 마시며 아이굴이 물었어요. 지원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2달간의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 중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진짜로 해보는 건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이굴의 눈이 반짝였죠. 팁에서와 위구르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 응.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보다 체계적인 표기법을 만들면 어떨까?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어요. 학교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언어학 책들을 쌓아두고 연구에 몰두했죠. 지원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글 관련 책과 자료들을 많이 남겨주었고 이메일로 지속적인 조언을 주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팁에서와 위구르어의 음운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팁에서에는 한국어에 없는 특수한 발음들이 많았죠. 팁에서에는 유성음과 무성음, 그리고 유기음과 무기음의 구별이 중요해. 그리고 고저 악센트도 있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 아이굴은 꼼꼼히 메모했어요. 그런 다음 위구르어의 특징을 분석했죠. 위구르어는 모음 조화가 중요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한 단어 안에서 공존할 수 없거든. 그리고 특별한 자음들도 있어. 우리는 각 언어의 모든 소리를 한글자 모아 1:1 대응시키는 도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한글에 없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죠. 팁에서의 경국의 파차름은 어떻게 표기할까? 지읒에 작은 히읗을 붙여서 표현하면 어떨까? 여러 날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는 점점 체계를 완성해 갔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죠. 팻마, 너희 할아버지가 오셨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롭상 할아버지는 무엇인가 언짢은 표정으로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티벳 문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할아버지는 우리의 노트를 보시고는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티벳 문자 연구의 권위자이신 할아버지에게 이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건 대체가 아니라 보존을 위한 도구예요. 우리 언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 우리에게는 이미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가 있다. 티벳 문자는 불교 경전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도구란다. 그걸 이런 외국 문자로 대체하려는 건 우리 전통에 대한 모독이야.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죠. 할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아이굴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팻마. 노인 세대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해.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다행히도 위구르 언어학자인 메흐메트 교수님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이굴의 가족 친구이기도 한 그분은 위구르어 표기의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계셨죠. 흥미로운 접근이군요. 위구르어는 현재 아랍 문자와 라틴 문자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한글 기반 표기법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의 지원과 조언으로 우리는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성공적인 문장 변환을 완성했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문장을 티베서와 위구르어로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한글 표기법으로 적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내 방에서 할 일이 있어. 와볼래? 아이굴이 신비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녀를 따라 기숙사로 향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굴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내가 뭘 만들었는지 보여줄게. 화면에는 심플한 웹사이트 디자인이 보였어요. 상단에 자유의 목소리라는 제목과 함께 팁에서 위구르어, 한국어로 된 환영 메시지가 쓰여 있었죠. 이게 뭐야?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가 만든 한글 기반 표기법을 위한 비밀 웹사이트야. 완전 암호화되어 있고 초대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어. 아이굴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았고 인도 현지 프로그래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이트 내부를 구경하니 게시판, 자료실, 언어학습 섹션 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콘텐츠로 뭘 올릴까 고민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K-팝 가사를 한글 기반 팁에서와 위구르어로 번역해서 올리면 어떨까? 아이굴의 제안에 저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BTS의 봄날, 블랙핑크의 하오, You Like That 등 인기 K-팝 곡들의 가사를 번역하고 우리의 표기법으로 적었죠. 각 단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팁에서나 위구르어 단어도 볼 수 있게 설계했어요. 이제 누구에게 이 사이트를 공유할까? 먼저 다람살라의 티벳 청년들과 위구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알려보자. 조심스럽게 비밀 초대 링크를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는데 이틀 후부터 서서히 회원가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회원수가 50명을 넘었고 사이트에는 활발한 토론이 오갔어요. 이렇게 우리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니 놀라워요. 처음으로 위구르어 쓰는 법을 배웠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팁에서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통 문자보다 배우기 쉬워요. 반응들을 보며 우리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특히 뉴욕, 런던, 토론토 등 해외에 있는 티벳, 위구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메흐메트 교수님도 웹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언어학적 조언을 주셨고 위구르어의 정확한 발음을 녹음해 공유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의 표기법은 더욱 정교해졌죠. 사이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했어요. 기본 회화, 일상 표현, 전통 노래 가사 등을 한글 기반 표기법으로 제공했죠. 심지어 간단한 온라인 퀴즈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했어요. 팻마, 우리가 만든 게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믿을 수 없어. 아이굴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경고 메시지가 뜬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다수의 로그인 시도 감지됨. IP 주소 베이징, 중국.
누군가 우리 사이트를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아이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즉시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학교 캠퍼스에서 낯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죠. 펜마 기분이 안 좋아. 우릴 감시하는 것 같아. 아이굴의 말에 저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찾아오셨죠. 펜마, 오늘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분리주의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압력을 넣어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의 활동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다. 티벳 독립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아버지, 저희는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언어를 보존하려는. 알았다라.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든 티벳 관련 활동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 안전이 걱정되는구나.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굴의 가족에게 중국 내 친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신장에 있는 우리 삼촌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 아이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위로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우리 웨브사이트에 해킹 시도가 다시 있었고 관리자 메시지함에는 신원 미상의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위험한 활동을 중단하라.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라. 공포에 떨며 우리는 밤새 대화했어요. 계속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아이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멈추면 그들이 이긴 거야. 우리 목소리는 다시 침묵 속에 묻히게 될 거야. 학교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하며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했어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었죠. 안전을 위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할 것인가.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답니다. 펜마 초에둡 아이굴 투르순 학생을 찾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실로 들어온 사람은 서구적인 외모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영국 대사관 문화 담당관 제임스 윌슨이라고 소개했죠.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어요. 설마 중국 정부가 영국까지 압력을 넣은 건 아닐까 걱정됐죠. 너희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슨의 말에 우리는 경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 토요일 영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문화다양성 포럼에 두 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궁금증에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 토요일 영국 대사관으로 향했죠. 화려한 연회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펜마 아이굴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에게 다가온 건 미국 국무부 소속이라는 캐롤 로렌스였어요. 그녀는 인권 담당관이라 소개했죠. 당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언어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 웹사이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터키 문화부 자문관 알리 카한이 아이굴에게 다가왔을 때였죠. 투르키스탄의 자매여, 당신의 가족은 이제 우리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알리 카한은 아이굴의 가족에게 터키 영사관의 특별보호 조치가 제공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죠. 미국의 티벳 프로그램 조정관은 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비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들은 티벳 망명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프로젝트의 법적, 기술적 보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들의 웹사이트를 더 안전한 미국 서버로 이전하고 첨단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또한 디지털 보안 훈련도 제공할 수 있고요. 로렌스의 제안에 우리는 감격했어요. 그들이 우리 작은 프로젝트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 질문에 윌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어와 문화 다양성 보존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즐거움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굴과 저는 말없이 걸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희망. 팻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아이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롭상 할아버지의 서재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화를 내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티벳 전통 의상을 입고 경전을 읽고 계셨어요. 들어오거라.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과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듣자 하니 내 프로젝트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네, 할아버지. 미국과 영국, 터키에서도 우리 활동을 지지한대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내게 티벳 문자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있었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벽면의 책장에서 오래된 양피지 문서를 꺼내셨죠. 이리 오너라.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이것은 톰미 삼보타가 만든 티벳 문자의 초기 형태란다. 1300년 전 송첸 간포왕의 명으로 인도에서 문자를 배워와 티벳에 맞게 발전시켰지.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우아한 티벳 문자 위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문화대혁명 때 수많은 경전과 문서가 파괴되었다. 이것들이 살아남은 전부란다. 그러고는 갑자기 일어나 벽의 한 부분을 밀어 숨겨진 문을 열어젖히셨어요. 놀라서 따라갔죠. 비밀 지하실에는 수백 권의 오래된 경전과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티벳에서 망명할 때 몰래 가져온 것들이다. 우리 문화의 마지막 파편들이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나는 처음에 너희 프로젝트가 우리 전통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새로운 그릇에 담긴 오래된 지혜도 여전히 지혜다. 할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쥐었어요. 1000년 전 톰미 삼보타는 산스크리트 문자를 바탕으로 티벳어에 맞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 전통의 일부이기도 하지.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이해와 지지를 얻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팻마,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구나. 할아버지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이것은 내가 10년 전에 녹음한 고대 티벳어 발음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발음을 거의 알지 못하지. 너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티벳 전통시가 겔루를 낭송하는 맑고 강한 목소리였죠. 내 목소리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역할이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지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보안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훨씬 더 안전해졌어요. 미국에서 온 디지털 보안 전문가 마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윌슨의 소개로 만난 그는 우리 웹사이트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 주었죠. 이제 자유의 목소리는 이중 암호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의 해킹 시도로부터 훨씬 안전하죠. 마크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굴과 저는 감사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국제적 지원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는 더욱 견고해졌거든요. 그리고 이건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크가 작은 USB 드라이브를 건넸어요. 이 안에는 한글 기반 티벳어와 위구르어 키보드와 폰트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에서도 여러분의 표기법으로 자유롭게 타이핑할 수 있답니다. 한글 자판에 기반을 둔 티벳어와 위구르어 입력 시스템이라니. 너무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웹사이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메흐메트 교수님은 위구르어 발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롭상 할아버지와 다른 티벳 노인들은
정통 발음 녹음 세션에 기꺼이 참여해 주셨죠. 이건 전통 티벳 불경 캉규르의 첫 부분이다. 원음 그대로 녹음해보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녹음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를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웹사이트는 이제 단순한 언어 학습 플랫폼을 넘어 문화적 대피소가 되었어요. 비밀 메시징 기능을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모국어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문화 콘텐츠 섹션에서는 전통 이야기와 노래를 공유했죠. 이제 차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해. 아이굴의 제안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한글 기반 위구르어 동화책과 팁에서 학습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 교육 자료였죠. 해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참여도 활발해졌어요. 토론토에 사는 티벳 청년은 한글 기반 팁에서로 랩 음악을 만들어 공유했고, 이스탄불의 위구르 가족들은 전통 요리법을 위구르어로 기록해 올렸죠. 펜마 신장에서 메시지가 왔어. 어느 날 밤 아이굴이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어요. 웹사이트를 통해 고국의 가족들과 비밀리에 연락이 닿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아이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감정이 북받쳐 그녀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가 만든 것이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어, 펜마.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희망의 달이야.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암흑 속에서도 빛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웹사이트는 점점 더 강력한 빛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티벳 자치구의 새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팁에서 교육이 금지되고 중국어만 사용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티벳에 남아있는 마지막 언어적 자유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위구르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에요. 카시가르의 모든 모스크에서 아랍어 코란이 압수되고 중국어 번역본만 허용된다고 해요. 아이굴이 전한 소식도 암울했어요. 우리 웹사이트는 점점 티벳과 신장의 실시간 상황을 전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은 몰래 찍어 보내온 학교 교실 영상이 도착했어요. 티벳 아이들이 중국어로만 수업을 듣는 모습이었죠. 선생님이 잠시 나간 사이 한 소녀가 친구에게 티벳어로 말을 걸자 감시 카메라를 발견한 그부가 황급히 그녀의 입을 막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단순히 슬픈 현실을 보고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국제인권단체에 전달하자. 아이굴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웹사이트에 증언 섹션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언어 탄압의 실제 사례들이 익명으로 기록되었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위구르어를 사용했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중국어만 사용하겠습니다를 1000번 쓰는 벌을. 팁에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촌이 체포되었습니다.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희망의 메시지들도 함께 전해졌죠. 비밀리에 한글 기반 표기법을 사용해 일기를 쓰고 있어요. 감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할머니의 전통 이야기를 녹음해서 디지털화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이것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뜻밖에도 유엔 언어권 포럼에서 우리 프로젝트 발표를 요청하는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인권 활동가들 앞에서 우리의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큰 기회야, 펜마.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 아이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도 컸죠.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소수 언어 커뮤니티에서도 우리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웨일스어, 바스크어, 하와이어 보존 활동가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죠. 당신들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도구를 개발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닌 국제적 운동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굴과 함께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첫 보고서를 작성했죠. 디지털 시대의 언어 권리 팁에서와 위구르어 사례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두 소녀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네바 유엔 본부 근처 호텔방에서 지원 언니가 화상통화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내일은 유엔 언어권 포럼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카메라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는 저를 아이굴이 격려해 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국제 무대에 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솔직하게. 다음 날 아침 유엔 본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롭상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아버지와 아이굴의 부모님도 함께 왔답니다. 유엔 포럼장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 인권활동가, 외교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우리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은 한글을 통한 소수 언어 보존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펜마초에둡과 아이굴 트루순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우리는 단상에 올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펜마초에둡입니다. 오늘 저희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상보다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티베서와 위구르어가 직면한 위기, 한글에서 영감을 얻은 표기법 개발 과정, 비밀 웹사이트를 통한 언어 보존 활동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죠. 한국의 언어 수호자들에게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언어를 위한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굴이 말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실시간 시연을 했죠. 한글로 표기된 티베서와 위구르어를 낭독하고 원래 문자와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많은 질문이 이어졌죠.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보존하고 배우고 있나요? 한 언어학자의 질문에 아이굴이 대답했어요. 현재 우리 플랫폼에는 10,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언어를 배우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포럼 이후 CNN, BBC 등 주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실감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와 문화재단의 공식 지원 발표였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른 언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쁨 속의 위협도 함께 왔어요. 중국 정부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 공식 항의했죠.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분리주의 조장입니다. 미국, 영국, 터키 대표들은 즉시 반박하며 언어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일부가 되었음을 실감했답니다. 유엔 발표 이후 우리의 자유의 목소리 웹사이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뉴욕, 런던, 이스탄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은밀한 학습 모임이 형성되었죠. 토론토에서 온 메시지예요. 그곳 티벳 커뮤니티가 주말마다 모여서 한글 기반 티베서를 배우고 있대요. 아이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방법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신기했죠. 어느 날 권위 있는 국제 언어학 저널에서 논문 기고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메흐메트 교수님과 지원 언니의 도움으로 학술적인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한글 표기법을 통한 소수 언어 발음 표준화와 학습 효율성 연구. 이 논문은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른 연구자들이 우리 방법론을 다양한 소수 언어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다음 도전은 디지털 아카이브 확장이었어요. 구전 역사와 민간 이야기, 전통 노래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이번엔 녹음할게요. 티벳 망명 공동체의 노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았어요. 위구르 디아스포라 가정에서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노래와 시가 녹음되었고요. 놀랍게도 몽골, 카자흐스탄 등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도 우리의 방법론을 따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글 기반 소수 언어 네트워크라는
느슨한 연합체가 형성되었죠. 펜마 이게 뭔지 봐봐. 어느 날 아이굴이 보여준 이메일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온 특별상 수상 통지가 담겨 있었어요. 언어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유네스코 청년 문화유산 수호자상을 수여합니다. 기쁨에 펄쩍 뛰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수상 소감 발표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우리는 새로운 도구로 고대의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웹사이트의 사용자들로부터 감동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분의 팁에서 시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언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위구르어로 쓴 제 첫 일기를 어머니께 읽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두 소녀의 작은 도전이 수많은 침묵의 목소리를 깨우고 있었답니다. 우리 프로젝트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 다람살라 국제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며 아이굴이 말했어요. 2년 전 K-팝을 통해 시작된 우리의 우정과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티벳, 위구르 청년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모두 우리의 방법론을 배우고 각자의 공동체에 전파하기 위해 왔답니다. 롭상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셨어요.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의심했지만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살려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감격에 북받쳤죠. 이제 저와 아이굴은 차세대 언어 수호자 양성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어요. 교실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한글 기반 표기법을 가르치고 디지털 아카이빙 방법을 전수하는 일이죠. 펜마 좋은 소식이 있어. 아이굴이 달려와 속삭였어요.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대. 미국, 영국, 터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어. 아이굴의 가족은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계속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내 국제적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제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티벳 망명 정부의 고위 관리로서 늘 감시와 압력에 시달렸으니까요. 우리의 다음 단계 계획도 발표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 완전한 문화적 아카이브를 구축하려 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사라져가는 문화 공간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인공지능으로 언어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원 언니는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을 확보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주었어요. 세계 각지의 한글 학교와 연계한 소수 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장하고 있고요.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달라이 라마였죠. 2년 전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가 된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축복을 받으며 앞으로의 여정에 더 큰 힘을 얻었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아이굴과 저는 다람살라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티벳과 위구르의 자유를 직접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찬 시선을 나누었답니다. 지금까지 한글로 있는 침묵의 민족들 티벳과 위구르의 자매였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시작된 두 소녀의 우정이 어떻게 한글을 통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국제적 움직임으로 발전했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세계 곳곳에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